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살가운 방송 이지향의 삶과 문학 사회분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부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우리 하늘 정원에서 만나면 모른 척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것이 사람 사는 일이라더니 내가 겪은 그 일은 청천벽력이었다.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 인생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 일이 터지기 전 봄에는 남편과 틈틈이 꽃 구경을 갔고 현란한 꽃을 옆에서 요상한 포즈로 사진도 많이 찍었다. 광릉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 허브랜드, 세미원, 아프리카 문화원, 청평, 양평 등지로 놀러 다녔다. 여름에는 물이 깊고 맑아서 유영하는 고기 모습이 얼비치는 동해안 망상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해조대, 낙산사를 돌아다니며 시원한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즐겼다. 물에서 나오기 싫을 때는 눈 질끈 감고 약간의 소변을 물속에서 재리기도 하였다. 관광지라 만만치 않은 값을 지불하고 먹던 화로회는 또 얼마나 맛이 있던지. 가을에는 높고 푸른 청남빛 하늘을 이고 들판의 잘 익은 벼가 선물한 2,000의 윤기 자르르한 쌀밥을 먹고 물 좋은 테라피에서 노천 온천을 즐겼다. 겨울에는 해솜 같은 흰 눈을 맞으며 자동차 극장에서 멜로 영화를 보고 동이 만두집 등지에서 탐스러운 음식을 서로서로 권하였다. 그런 날들이 줄창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신은 나태해진 우리 일상에 일침을 가하고 다시 태어나라는 뜻으로 나에게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을 선물하였다. 나의 병명은 없었다. 그러나 단 1분도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배가 아팠기 때문이다. 60kg 되었던 몸이 얼마지 않아 48kg 정도 되었고 못 자고 못 먹고 하니 거동도 온전치 못하였다. 가까운 백병원에 입원, 퇴원, 좋다는 사약 양약 먹기 등을 하면서 병노름을 한 세월이 4, 5년이던가? 그달부로 그달 생활비를 충당했던 그이가 직장 생활하랴, 아내 돌보랴, 살림하랴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을 거다. 장시간 괴롭힘을 당하던 그의 입에서는 단내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툴툴거리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사정이 바뀌어서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면 불같은 성정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필경 안 좋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겠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울컥하며 전해져 오는 그런 감정이 내 속에 깊게 갈무리 되어 찰랑거린다. 나에게 밥을 해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때로는 관장을 시키고 우울증을 다독여주고 이건 천성을 유연하게 타고난 남편이기에 가능했었고 억지로 인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사들인 수많은 밑반찬들, 종당에는 나에게 밥을 말아 먹이겠다고 식탁을 마주하고 세 다리로 버티면서 갖은 채소를 칼질하여 물김치를 담글 때 추리하게 흘러내리던 누런 러닝 셔츠를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처진 어깨를 토닥여 줄 수도 있었건만 그걸 못 해주었다. 그대여, 우리 하늘 정원에서 다시 만나면 그만 모른 척해요. 이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이것은 이 주인공 화자인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제가 동경하는 베스트 5의 시인 중 5번째인 황지우님의 시입니다. 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점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반을 건져 올리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 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부러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춤 한 벌. 고 김남주 신 노제에 추었던 강혜숙의 넋풀이 춤 황지우. 그녀의 얼굴 오싹하니 영정 같다. 강혜숙은 죽은 시인의 아내를 오래오래 껴안고 있었다. 도서관 앞 산수유가 노을에 추운 머리를 담그고 한 생애가 저물었듯이 노제가 끝나가는 전남대 교정은 서서히 침전하는 수몰지구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딱 한 번 주인공으로 만들지만 한 사람이 빠져나갈 때마다 영정 속의 들어있는 웃고 있는 생은 물고기를 담은 비닐봉지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막 안에서 웃었을 뿐이다. 강혜숙 드디어 미친년처럼 날뛰고 흰 무명천을 가르고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고 섹스하듯 허공을 어루만질 때 아, 더운 체온이 순수한 허공을 육체로 만들었다. 미망인에게서 빌려온 체온을 곧 땅속에 떨어질 자에게 마지막으로 덮어주는 그 춤의 옷 한 벌. 날마다 시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제 시 누렁이와 일모를 낭송하겠습니다. 누렁이 이지향. 담장 옆 개호동 꽃진 자리께로 밀잠자리 날아들고요. 햇살이 마당 안에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삽살이와 정분을 나누고 와 늦잠이 들었던 누렁이도 부스스 몸을 일으킵니다. 마침 그때 4살박이 서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쪼그리고 앉아 똥을 누기 시작합니다. 끙하고 힘을 줄 때마다 먹감 같은 불알이 쪼글쪼글 탱탱해집니다. 벼랑간 식욕이 동한 누렁이, 김이 나는 똥무덤에 길쯤한 주둥이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만 실수로 아기 불알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세어진 아이 울음이 삽작을 넘어가자 누렁이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의 발길질이 캥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기에 먹을 것 못 먹을 것은 가리셔야지. 주랭랑치는 개 이마팍에다 종주먹을 지르며 해님이 구시렁거렸습니다. 일몰 이지향. 하늘이 변덕꾸러기인 구름을 멀찍하니 시집보내면서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일어 눈자위가 금칙칙해집니다. 박달나무 가장이에 모여 신형 메가드 안경테를 닦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던 딱새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르르 몰려가 천공님 기분 풀어버리세요. 구름이 천방지축이긴 해도 워낙 뒤끝이 없으니 틀림없이 잘 살 거예요 라고 위로합니다. 그때사 한시름 잊었다는 듯 열 없이 웃는 하늘의 깊게 우물지는 보족의 틈으로 불인걸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스님은 은행이 일치되는 신실하고 고졸한 삶을 사시다가 입적하셨지요. 무소유 1. 복은 불국사. 돋보기를 쓰고 읽겠습니다. 복은 불국사. 한낮의 기온에는 아랑곳 없이 초가을의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요즘, 이른 아침에 우물가에 가면 성급한 낙엽들이 흥건히 누워있다.
가지 끝에 서성거리는 안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져버리는 것인가? 밤숲을 스쳐가는 소나기 소리를 잠결에 자주 듣는다. 여름날에 못다한 열정을 쏟는 모양이다. 비에 식힌 하늘이 저렇듯 높아졌다. 이제는 두껍고 칙칙하기만 하던 여름철 구름이 아니다. 묵은 병이 불쑥 도지려고 한다. 훨훨 털어버리고 나서고 싶은 충동이 어디에도 매인대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날개가 펼쳐지려 한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 다녀온 곳이 불국사, 새로 복원되었다는 불국사다. 가을이면 불쑥 찾아 나서는 경주. 신라 천년의 꿈이 서린 서랍을 초행길에도 낯이 설지 않은 그러한 고장이 경주다. 어디를 가나 정겨운 모습들, 이제는 주주들마저 묻혀가는 황룡사, 그 틈만 봐도, 그리고 안산인 남산과 좌우로 연해 있는 그 능선만 봐도 마음이 느긋해지고 은은한 향수 같은 걸 호흡할 수 있는 고장이 또한 경주다. 어디나 옛 도읍지에 가면 느끼게 되듯이 경주도 어딘지 텅 빈 것 같은, 뭔가 덜 채워져 아쉬운, 그래서 배 떠난 나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을 끈다. 그 중에도 불국사는 허전하고 안타까운 신라 천년의 잔영을 한아름 지닌 가람이다. 난간이 떨어져 나간 청운교, 백운교의 그 유연한 곡선, 단청빛은 발에서도 장중한 자하문, 날듯이 깃을 어울린 범영루, 그리고 앞들에서 자문 좌우로 올려다 보이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천년의 세월을 성큼 뛰어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억들은 온전히 과거 완료형. 복원된 불국사는 그 같은 회고조의 감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기댈 만한 여백이 없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방에 둘러쳐진 회랑이 과거에 대한 기억도 가로막는다. 그리고 현란한 단청빛이 1973년에 직립해 있는 오늘의 우리를 의식해 한다. 불국사는 지난 4년간 걸쳐 많은 인력과 재력으로 말짱하게 복원해 놓았다. 돌 한 덩이, 석가래 하나까지도 허투루하게 하지 않고 모두가 과학적인 고증에 의해 거의 원형대로 복원했다고 한다. 원형대로 복원했다고 하니 지난 천여년의 허구한 세월이 도리어 무색할 지경이다.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끈질긴 열과 성의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운해하는 것은 그렇다. 못내 안타깝고 서운해하는 것은 이제껏 길들여진 그 불국사가 사라져버린 일이다. 천년 묵은 가람의 그 분위기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복원된 불국사에서 극히 풍경 소리 대신 씩씩하고 우렁찬 새마을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중복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도 하늘을 보면 여름이 가을을 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색이 맑아서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